집값이 반등을 넘어 상승장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집값이 반등하고 전국적으로 상승장을 유지할까요? 저와 함께 실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나 상급지로 이동을 원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쪽에서는 상승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락한다 그러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내가 혹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앞으로 아파트를 살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공포감이 형성될 정도인데요. 여러분들께 실제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감에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좋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마피를 걱정했던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 33평은 현재 20억이 코앞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KB부동산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 나옵니다. 2023년 5월 7일 기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은 0.13%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0.13% 하락,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0.25% 하락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헬리오시티의 거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최고가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이 물건은 전세 14억을 끼고 매수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12월 16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67%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2023년 5월 8일 기준 19억까지 거래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거래량과 가격 상승 수준을 봐서는 앞에서 봤던 뉴스 기사처럼 20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 어떨까요? 2022년 3월 최고가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8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최고가 대비 50%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최근 전세 또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는 현재 단기 반등을 하게 되면서 최고가 대비 79% 수준까지 도달한 반면 전세가는 최고가 대비 53%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헬리오시티 물건을 보면 어떨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5월 12일 기준 33평 18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은 어떨까요? 가장 싼 물건은 17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보시다시피 5월 24일 기준으로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물건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3베이 판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높은 층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5월 8일에 17억 9천만 원에 내놨다가 팔리지 않아서 17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는 물건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물건과 비교를 해본다면 18억 4천만 원 대비 6천만 원 가까이 싸게 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만약 대세 상승장이라면 1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을 시 해당 물건보다 가격이 낮은 물건이 없어야 할 뿐더러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내놓기 마련인데요. 물건들이 현재 빠르게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매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아서는 매매 매물량이 감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매매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세와 월세 매물량은 이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세 거래량이 이전 대비 확연하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의 전세 거래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전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월세의 경우도 예전 대비 거래량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세 상승장이었던 2014년부터 2019년대의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두 번째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거나, 세 번째로 유동성이 증가, 즉 부채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현재 빠르게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권고사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고, 실업급여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조차 늘어나고 있는 추인데요. 자산 가치는 어떨까요?
물론 코로나 유동성장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매수한 시점 대비 가격이 상승했을 수 있으나 2020년 또는 2021년에 영끌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본전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2021년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들에 투자된 대다수의 입주권들의 경우 마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초부터 시작하게 된 특례보금 자리론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출의 경우 DSR 40% 규제와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제한이 있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아예 막은 상황이었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소득 수준도 보지 않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신청된 건수만 13만 7천 건이며 30조 9천억 원이나 유동성이 공급된 상황입니다. 40조를 목표로 했던 정부는 6월 내에 조기 소진될 전망이며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랑 월세 매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매매 매물량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매매 가격도 지속적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요. 저는 현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전세와 월세 매물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와 월세 쪽으로의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매매로 매물을 내놓을 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실로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게 되면 실제 공급이 부족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주인들이 공실로 두고 세를 놓지 않음으로써 명목상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많이 들어가 보게 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에 관심이 없거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공포감으로 인해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진 돈이 1억밖에 되지 않고 월 소득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5억이라는 큰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짜리 물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례보금자리론의 유동성 공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소득 수준 대비 많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가수요까지 끌어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2021년도 때처럼 말이죠. 이러한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유동성이 지속적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까요? 물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닥을 맞추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서 빚을 빚으로 보지 않고 무리한 영끌을 하게 될 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집주인조차도 그 물건을 매수할 당시에 경매로 나갈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Y축입니다.